오늘 화요일 헬스 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슐린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뤄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당분 대사에 이제 인슐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특히 어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, 특히 혈당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근육의 사용,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는 그런 중등도 또는 무거운 운동이 어떠한 이유로 이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오늘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인슐린이 이 근육 세포막의 어떤 포장 수송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 그래프는요, 근육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와 근육세포 안의 어떤 포도당 농도를 그리고 있고요. 그리고 붉은색의 그래프는 인슐린이 있을 때, 그 다음에 녹색 그래프는 인슐린이 없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육세포막에 대한 인슐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프인데요. 인슐린이 없을 때에는 이 세포 외에, 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세포 안으로는 포도당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세포 내의 포도당 농도는 거의 0에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있을 때는 포도당 농도, 세포 내 포도당 농도가 이 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에 거의 비례를 해가지고 400mg/dl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근육세포의 어떤 그 수축을 유발시키지 않은 휴식 중에 어떤 근육세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실험이 되겠고요. 이를 통해서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 중에 근육세포의 포도당 수송을 적어도 한 15배 정도 증가시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참고로 한 문헌의 책에서 말이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육막, 근육세포막은 정상의 휴식 상태에서는 그 인슐린에 의해서 자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포도당을 투과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되어야 이 근섬유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근육세포에 많은 양의 포도당이 소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여건 자체, 조건 자체가 두 가지 정도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중등도 또는 무거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근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양의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포도당을 소모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식후에 우리가 어떤 혈관 내에 혈당 변동성이 발생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, 그러한 인슐린 자극에 의해 가지고 근육의 세포 안으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. 인슐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여건들이 아닌 많은 양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, 많은 인슐린이 없이 근육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2형 당뇨라고 하는 이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 과잉에 의해 가지고 많이 유발이 되는 그런 어떤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는 그런 어떤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 인슐린에 대한 어떤 민감도나 아니면 감수성, 그 다음에 저항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, 그로 인해서 췌장 기능이 다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전으로 2형 당뇨가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췌장을 최대한 아끼고, 그 다음에 어떤 그 고농도의 인슐린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있던 대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고혈당도 문제지만은 고인슐린 혈증 자체, 이 우리 어떤 혈관 내에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것도
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운동은 이런 인슐린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이런 적절한 운동은 이 혈관 내에 있던 포도당을 근육 세포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혈당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.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달하지만 지난 시간의 내용 그런과 결부시켜서 봤을 때는 그 근육이라고 하는 이 세포는 어떠한 수축 이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 자극이 없이는 포도당을 잘 사용하지 않는구나.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자료를 더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결론은 결국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 우리의 어떤 그 당분 대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혈당 관리에 있어서 무조건 인슐린의 어떤 분비량 또는 인슐린의 주입량만을 자꾸자꾸 늘려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인슐린의 어떤 높은 농도 또는 또 많은 양의 인슐린 없이도 어떻게 하면 혈당 관리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중등도의 운동 또는 무거운 운동 이러한 것들이 그 근육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서 혈당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또 지난 시간 오늘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엄격하게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고요. 이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이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.